우리가 지금 총 20분 놓고 풀었잖아요. 근데 20분, 그러니까 제가 통상 뭐 기억력이 비상한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와, 서치펜, 개새끼야. 응, 잠깐만요. 좀 돌리고. 그 모의고사 보실 때, 우리가 한 31번 정도 들어갈 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분 플러스 알파가 남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1번 들어갔을 때 20 몇 분 남으면 시간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20 몇 분 남으신 정도 독해 속도면 최소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못 풀어요. 근데 31번 들어갔을 때 한 32분 정도 남았다고 치시면 그러면 시간 관리가 나쁘지 않게 되는 페이스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분 동안 40, 31번부터 42번까지 풀면 돼요. 그러면 일단 10문제 플러스 장문 한 문제잖아요. 그죠? 11문제에 30분 정도라고 30분 조금 넘는다고 잡아야 되니까 중간에 한 40번 요약문은 시간이 절약이 가능할 거고 통상 한 문제에 3분 혹은 3분 미만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런 식으로 셈을 해보면요. 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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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이렇게 하면 11분 얘 뭐 30초? 야, 왜 안 죽어져? 얘 뭐예요? 쓴 적이 없는데 뭐가 튀어나왔어? 30초? 2분, 2분, 2분 이렇게 가면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얘가 2분 이하, 2분 이하, 2분 이하. 그럼 4.5분에 여기 앞에 이제 한 5분 정도에 털어버리셨어야 여기서 11분을 쓸 수 있어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5분 잡고 뒤에서 11분이니까 16분? 그래서 얘가 사실 2분 이하를 3개 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니까 그래 2분, 2분, 2분 잡읍시다. 그럼 앞쪽에서 6분 30초, 뒤쪽에서 11분. 그러면 17분 30초 정도니까 한 18분 정도 들였으면 크게 안 모자라신 걸 거예요. 우리가 실제 시험 보는 정도의 페이스랑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독해 속도가. 정답률은 높은데 속도가 느린 친구들이 있고, 나는 10분 남는데, 네 점수 60점?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읽는 속도는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내가 유형에 따라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혹은 몇 분에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잡소리 그만하고 빨리 풀어볼게요. 지금 제가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채점을 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한번 맞춰봅시다. 화면 띄워드릴게요. 음, 앞쪽 문제가 좀 쉬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맞춰보시면 정답률이 괜찮을 거예요. 7회네? 8회 어디 갔어? 8회? 8회?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1번부터 틀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마 여기 어려웠으면 여러분들 단어 어려운 거예요, 단어. 지문이, 문장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장은 안 보여요. 어휘가 어려웠을 겁니다. 단어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고, 그냥. 딱 쓰시면서 모르는 단어 표시 좀 이렇게 그때그때 표시를 해가면서 푸세요. 그렇게 그걸 똑같으면 아내들이 맛있지 않은 그거 대점들은 하셨죠? 이건 물방울까지였나? 지금 이건 몇 차인가요? 잘 맞게. 이걸 이렇게 이게 서를 넣어주고 이게 그걸 내고 하는 내가 뭐를 뭔가 그 사고를 그래서 어디서 그래 내가 있죠? 어, 이쪽이 뭐예요?
오늘 책을 덮었죠? 오늘 우리 영어 그만해요, 이제. 수업에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네, 정말. 네. 네. 간단하게 한 모양이죠? 괜찮아요? 이 연습적으로. 이거 한 거예요? 오! 일단 나쁘지 않아. 나빠요? 자, 봅시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음, 지금 요번 회차 문제들이 그냥 뭐 특징이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문이 존나 어렵지는 않은데요.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생소한 개념이 등장했을 수 있고요. 그럼 봅시다. 1번부터요. 1번 빨리 갈게요. Education is about learning things. 교육은 뭐에 관한 거다? 뭔가를 배우는 것에 관련된 게 교육이에요. 아이씨, 뭐야. 나와. 이씨. 잠깐만요. 선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아이씨, 돌아. 진짜 나 너무 나. 진짜 가만나. 자, 봅시다. 아니에요. 심각하지 않아요. 늘어요, 하면. 안 하던 걸 하는 거잖아. 1학년 때 이거 안 해봤잖아요. 그럼요. 뭐 영어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말했잖아. 2등급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될 때까지 80점 한 번만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3학년 때 연습하면 5점은 올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요. 70점대 한 중반 정도만 유지를 하면 3학년 때 연습하면요. 뭐 어지간히 게으르지 않는 이상은 5점에서 10점 정도는 올라요. 80점은 넘길 거예요. 평균적으로. 갑시다. 그러면 교육이란 뭔가에 배우는 것과 관련된 거고요. just as는요.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그러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we need to try foods we never eaten before. 이렇게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어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we need to approach unfamiliar subjects. 그냥 대놓고 답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접근해야 합니다.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접근해야 돼요. 뭔 소리예요?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기본적으로 조금 꺼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먹어봐야 돼요. 다양하게. 그것처럼 공부도 안 해본 걸 다양하게, 즉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 과목에 계속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 앞부분 보고 뒤로 내려갈지 조금 더 읽을지 결정해 볼게요. Life's menu can be innovative, varied and delightful. 그럼 우리 인생에 있는 메뉴라는 건 그럼 여기에서 메뉴는 앞서 말했던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삶의 메뉴라는 건 이럴 수도 있어요. 혁신적일 수도 다양할 수도 아주 기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but without outside influences 하지만 외부의 영향력이 없이는 에라 모르겠다. 지금 대충 보니까요. 글쓴이가 음식의 두 가지를 비유했어요. 첫 번째 공부할 때 과목, 주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메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 정도를 음식에 비유했고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공부라면 주제에 우리가 접근해봐야 됩니다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래에서 살짝 확인만 해봐요. 감사합니다가 보이지 않아요? should be요. 뭐예요? 주장이잖아요. 그냥 학생들은 뭐 해야 합니다? be required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요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죠. take classes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수업을? from outside their areas of specialization. 그럼 어디에서부터 오는 수업을요? 자신들의 영역 밖에서부터 오는 수업을 들으래요. 어떤 영역인데요? specialization 이게 전문화, 특화죠. 그럼 자신의 전문화나
특화된 분야 바깥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전문화 특화된 분야 뭐겠어요? 전공이잖아요. 내가 전공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 이 외에서 오는 수업도 들어야 돼요. 아, 뭐야? 앞서 말했던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야 하듯이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어디 갔죠? 4번이네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찾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명확하게 글쓴이가 앞에서 주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캐치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번 주제, 22번 요지는 이게 한글이잖아요. 우리 한글은 빠르게 잘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위에 읽어보고 아래 쑥 읽어보는 게 시간 단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2번 봅시다. Gross domestic product. 그럼 그로스가요? 총이에요. 에이? 뭐야? 색깔 뭐 중간에 바뀌어. 총, domestic이 뭐죠? 이게 뭐예요? 가정의 혹은 국내의란 뜻이에요. 얘가 생산입니다. 그래서 GDP는 국내 총 생산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지표 중에 뭐 GDP, GNI, GNP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Gross Domestic Income, Gross National Product 이런 거요. 일단 GDP가 뭔지는 알죠? 국내 총생산. 인간을 가리지 않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우리나라 땅 안에서 부가가치 시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 팔리는 만들어진 상품의 총 합계를 GDP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GDP는 보통 측정을 단위가 뭐로 측정해요? GDP는? 우리나라 GDP는? 한국이니까 원으로 측정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총 가치예요. 뭐 원 혹은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로 측정할 겁니다. 그럼 GDP라는 경제 지표가 most popular measure 가장 유명한 뭐예요? 지표겠죠. 그럼 무엇의 nation's economic fortunes 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fortune은 부지 않습니까? 나라의 부, 즉 국부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기 있는 지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차원이 요거예요. 바로바로 그냥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딱 제시해준단 말이에요. 앞쪽에서. 그러나 increasingly 아시죠? 점점 더 전문가들은 묻고 있대요. 이거 뺍시다. 이것이 과연 최고의 인디케이터 얘도 지표죠. 무엇의요? well-being. 얘는 우리 지문에서 나오면 통상 그냥 행복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행복 혹은 복리나 후생이란 말 알아요? 그냥 행복이 제일 나을 거예요. 뭐 사회 후생, 사회 복리 뭐 이런 말 있는데요. 그냥 행복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복을 위한 최고의 지표인가? 라고 묻고 있대요. 그리고 for one thing 뭐라고 해석할까요? 한 가지에 있어서 정도의 의미거든요. for one thing은요. 이거 예시예요. 얘도 결국엔. 요 표현도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우리말로 치면 딱 이게 좋겠네요. 일예로.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일예로. 그럼 이 뒤에 내용은 당연히 뭐예요? 예시예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GDP를 많이 쓰는데 이게 과연 행복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가? 라는 문제 제기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기를 하겠죠. 이 질문을. 이러고 볼까요? 쭉 가봅시다. 그럼 마지막 문장이 조금 기네요. income부터죠. 가볼게요. Income is still an important determinant of well-being. 인컴은 소득이잖아요. 소득은 여전히 뭐이다. 중요한 determinant는 뭡니까? determine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결정 요소예요. 그럼 수입은 소득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예요. 무엇의? 행복의. 그러니까 GDP가 높은 나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총 가치가 높은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큰 나라고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럼 GDP를 측정하면 통상적으로 GDP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잘 살 겁니다. 그죠? 보통 GDP가 낮은 나라는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만든다는 얘기이거나 경제 규모가 작다는 얘기니까 조그만 나라이거나 못 사는 나라의 가능성이 커요.
결국 GDP를 통해 측정하는 건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income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요 표현은요. 사실 조 앞에서 말했던 GDP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GDP를 측정하는 이유가 뭔데요?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경제가 발전하면 뭐 하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의 인컴은 결국은 돈인 거고요. 돈으로 측정하는 GDP예요. 그럼 돈이라는 건 행복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절해요? 계속 벅벅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 중요한 요소지. 맞아. 하지만 이면요. 중요한 요소 맞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한테 글쓴이가 한 번 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 소득, 즉 GDP로 측정하는 거, 돈 측정하는 거 좋아. 하지만 결국은 안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뒤쪽 가보면요. This new approach,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 has prompt. prompt는 무슨 말이죠? 형용사 혹은 동사입니다. 오케이, 잘한다. 동사면 촉진하다. 촉진, 촉발시키다. 촉? 한입 떠올랐다. 최근에 단어 시험 봤죠? 촉매 뭐예요? 음, C로 시작해요. catalyst요. 아, 초면이에요? 야, 한글 뜻에 촉매에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야지, 그래도. 아, 다른 단어로 외웠어? 아, 오케이. 그럴 수, 촉매? 촉매가 다른 뜻이 있을까요? 아, 몰라요. 아무튼, 알았어요. 굳이 갈구진 말아야지. 자, 그러면, 단어 모를 수도 있죠. 원래 까먹는 거예요, 단어는. 그럼, 새로운 접근 방법은 촉진시켰어요. 촉발시켰어요. 아참.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빠른, 즉각적인이에요. immediate 같은 뜻입니다. 그럼, 뭐를 촉발했다? 발명을 촉발했다. broader measures, 더 폭넓은, 그러니까 지표라고 해석했잖아요. measure, 측정값, 측정도구, 지표의 발명을 촉발합니다. 뭐의 지표가 되는데요. of well-being, 행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에요. 그럼 뭔 소리야? GDP 좋지, 좋은데 이제 새로운 걸 만들 때야.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답이 1번밖에 없지 않아요? 1번이 뭔 소린데요? 선택지가 조금 어려웠나요? Limits of material affluence. 해석해봅시다. 저기요, 들으세요. 얘 한계죠? 뭐의 한계예요? 물질적. affluence는 뭐예요? 알법한 단어. 연근 influence. afflue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 이거 외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최근에 풍성함이에요.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 그러면 물질적 풍요로움의 뭐래요? 한계예요. 그리고 on the gate. 이게 뭐죠? 가우개. 가우개가 뭐죠? 가우개. 가우개. 특히 남학생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게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 게이지예요. 게이지라고 있습니다. 가우개가 아니에요. 게이지예요. 게이지가 뭔 말인지는 알죠? 어, 막대 그래프가 막대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측정 도구.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막 분노 게이지가 쌓인다 막 이렇게. 그죠? 그 게이지가 쌓인다. 그다음에 게이지가 그 뭐죠? 한국말 생각 안 나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게이지가 재는 건데. 아이씨 몰라. 여기에서 게이지는요. 측정 내지는 측정 도구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 선택지에 이미 모르는 단어가 2개나 있는데 어떻게 맞춰요, 1번을. 그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단어가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어 정리를 열심히 하세요. 3번 봅시다. 똑같아요, 얘도. 개 쉬워요. 얘 사실 진짜 단어만 빼면 글의 흐름이나 어휘 수준하고 길이만 빼면요. 고1 모의고사, 고1 한 3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그 지문의 전개 방식은요. 글의 장치는요. 봅시다. At a job interview. 그럼 직장 면접에서 in response to the classic question. 이거 뭔 뜻이에요? in response to. 대충 때려 맞추면 돼요. 그쵸. 얘는 어디에 응답해서 뭐 내지는 반응하여 정도의 의미가 되죠. 그럼 어디에 반응하여? 클래식은요. 뭐라고 해석해요, 이거? 클래식. 이거 무슨 느낌인지 다 알잖아. 근데 우리말로 잘 안 떠오르죠. 고전이에요, 고전. 고전적 아니면 전통적 해도 나쁘지 않아요. 고전적, 전통적. 고전적인 질문에 반응해서 해요. 여기 어부는 동격의 어부요. 어떤 질문? 둘이 이퀄인 거예요. What are your weakness?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고전적인 면접 질문에 반응해서예요. On interviewee might say. interviewee는 누구예요? 봐봐요. employer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인터뷰가 뭐예요? 인터뷰 하는 거죠. 그럼 job interview는 뭔데요?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면접입니다. 면접하다. 면접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면접하다 이상한데. 면접을, 아이씨.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하다라고 합시다, 그냥. 면접을 진행하다. 그러면 이 뒤에 interviewer이 붙을 수 있고 interviewee가 붙을 수 있어요. employee하고 똑같아요. employee는 누구죠? 그렇죠. 고용되는 사람. employee가 고용하다니까 employer 고용하는 사람 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럼 job interview는 뭐냐? 직장 면접이에요. 그럼 직장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면접관, 그쵸? 그럼 interviewee는 면접자요. 그러면 당신의 약점은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면접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In my current job. 근데 이 질문이요.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취직을 하려고 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요. 100개의 기업 중에 85개 정도의 기업의 자기소개서 쓸 때 질문에 나와 있어요. 약점이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면접 전략이니까 맞는 말인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써버리면 망해요. 자기소개서는 저 잘났어요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면접장에 가가지고 저는 면접을 그렇게 봤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냥 모든 질문에 기승전 나의 장점이거든요. 기승전 나의 장점. 당신은 뭘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요. 전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체력이 약해요. 오래 일을 못합니다. 누가 뽑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집중력이 약하다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하면 안 되겠다. 전 집중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만 그건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일에 한정되는 거고 나는 이런 일은 집중을 잘합니다. 결국은 잘해요로 끝내야 돼요. 이건 대학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 너희들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이 새끼는 집중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친구도 몇 명 안 사귀고 왜 뽑아요 이거 하자 있는 애들 그죠? 단점을 3가지 쓰세요 한다고 단점 3가지를 나열하면 좆되는 거예요. 단점으로 시작해서 장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걸 들고 면접을 가면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봐요. 유명희 씨는 단점이 없네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사실 그거요? 거기서 네 하면 비호감이잖아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단점은요 제 단점이 아니고요. 전 실제로 이런 단점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돼요. 차라리 그렇게 말해야 면접은 얼굴을 보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호감도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일을 안 시켜봤기 때문에 얘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 아무도 몰라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업무 능력은 별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에도 나옵니다만 면접관들은 괜찮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 그래서 면접 갔을 때는 대입은 별도예요. 대입은 아닙니다. 대입은 똑똑한 새끼 뽑는 거예요. 인성이 파탄 나가지고 사이코패스라 우리 학교에서 연쇄살인마만 안 되면 돼요. 알바냐고요.
그냥 우리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면 됩니다. 인성이 쓰레기? 알바노. 그렇잖아요. 아인슈타인이요. 맨날 마누라를 패는 새끼래요. 뻥입니다. 알바냐고요. 그거 봐. 알바냐고. 상관없어요. 일단 첫 납시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말장난이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전혀 단점 같지 않은 걸 단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너무 장점, 감점 같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결국은 하나를 잘해요. 야, 잠깐. 이거 되게 말을 잘해. 있었지, 한다. 그만해. 안 돼. 봐야겠어. 내가 마음에 쓰면 안 돼. 너뭘 봐봐. 무슨 알아주면 처음에 이게 있어. 이거 쳐주고 나서 갈고. 순간에 모르겠어. 근데 너무 생각이 너무 힘들어. 그냥 한번 놀수있는 그래서 피파를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게 원래 아, 나 지금 이집트 아닌데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좀 사람 나 들어봐도 레알 마드리드 팀이야 이름이야 이름은 모드리치를 들을 거 아니야 뭐라고? 모드리치 처음이고 모드리치? 모드리치 좀 귀엽다 모드리치 알아 해리케인 어? 케인을 알아? 케인? 아니 그거 나 떠날 알아 그분은 다 분리식을 모르면 단축할 아, 인정하는 외국인이 아니야. 근데 외국인도 너 그래도 호날두 특별한 거지. 호날두 나 메시는 한다. 호날두 그 사람도 VC 교육. 호날두 없어. 이거를 해그래. 오늘은 뭐 할수 있어. 내 오늘 있어. 맞아. 언니 살리셨다. 전 살리 넌 비숑이야. 생각을 다 그래요. 나 그래도 뭐 있지? 문제되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하나 해도 나중에 솔직히 나중에 뭘 그렇게 하나 우리 커플? 근데 나 케이크라고 샀어. 근데 그것도 우리 질문이 없네. 그래도 저희가 여기가 가고 하는 거는 이거 있어. 그렇게 안 하는데 좀 비싸요. 대박이다. 진짜로? 오! 줄 거야? 야, 이거 뭔지. 우와, 대박. 이거 처음 대박.
집에 거리. 그래. 귀엽죠? 야, 근데 오른쪽은 잡아줘. 이거가 간단히 허락해줄. 왜 준다고 했어? 근데 피카도 어떻게 알았어? 민트랑 노란색이. 근데 나 이거. 근데 피카츄가 나오지. 이거 팔면 5만 원 하겠다. 5만 원 주면 중국에 간다. 꼭지가 상상하면서 진짜 발라치지 마. 완전 이거 사줄 수 있어. 사실 좀 그거지 않나? 이게 맞아 너무 좋네. 편의점 검사사만 편의점에만 앞에 깔려있어. 야, 우리 동네 편의점도 많아. 너 편의점으로 따르는 거. 나 어제 있다. 편의점. 편의점. 네, 편의점. 이거는 다른 거 나. 아, 뭐? 아, 원래 좀 그냥 지금 나는 이거는 뭐 하는 지금 최근 와. 여기는 약간 사람이 나를 굉장히 또 이렇게 평가하지 마. 남자를 이거 네 그거란데. 여기 밑에 이게 또 이것도 몰랐어. 또 이거는 한가지 좋아하는데 좋아. 좋아. 생일날이야. 이틀은 나 이거 정말 재밌게 봤어. 이게 뭐야? 뭐예요? 이건 무조건 이걸 먹어야 돼. 근데 이거 나 이거 누가 이거 다음 노래 시간이 와. 응. 너 원래 그리고 오 이거 연애 연애 아나 나 말다 친구 이거 타이밍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아? 이거야. 나 이거 주변에 있는 거 굉장히 이거는 나와 뭐랑 사실 질문이랑 타이밍이고 이거 이거예요. 너 지어주는 게 살려놔. 야, 그럼 끝나는 지금 진짜. 근데 아예 진짜. 와, 참 잘하고. 그렇게 난 이걸 책에 많이 오니까 이거였다. 그래서 난 진짜 너는 진짜 또 심해.
그 비슷한 감으로 남겨주는 좋아, 좋아. 그 진짜 오빠도 좋아해. 근데 나랑 정말 나의 사, 나의 사, 이런 를 하고. 근데 그치만 안 돼. 나도 추가를 이걸 다 먹어. 난 듣고 싶어. 나한번 먹고 맞추고 싶어. 이게 맛있어. 난 막 그 매점에서 초코에서 그거 팔잖아. 이 아마 매점 싶어가지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냥 말이 그냥 맛없어서 하는 거. 나한 입까지만 그냥 최악이야. 그래도 이거 싫다. 나의 입에 안 담아. 그래서 그냥 과일.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와이파이 뭐 아니 머리 이건 좀 이거는 그런 거. 한국에서 생각들이 일부러 뭐 NCO 같은 FCO가지고 뭐 어디 응원가요? 가해 야구장용이구나. 아, 이거요? 고2, 고3 정도 난이도로 보시면 되고, 고3 걸로는 쉽고, 고2 걸로는 조금 어려운 편일 수 있고. 그래서 봅시다. 일단, 면접자들은 보세요. 말할 겁니다. 우리가 보는 3번보다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게. 닥치고, 보라고요. 나의 현재 직업에서요. I struggle with, 나는 고생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Being really busy. 졸라 바빠서 고생해요. Because everyone is always coming to me for advice. 얘들아, 집중. 모든 사람들이요, 나한테 옵니다. 뭐 때문에요? 조언 받으러요. 그럼 자랑하는 거네요. Or 혹은 뒤에 읽어야 돼요. 상관없죠. 면접자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남들이 다 나한테 조언을 하러 와요. 라거나 뒤에 똑같은 내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단점으로 위장한 장점. 그럼 넘어가 보자고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요. 또 여기 있네요. 드러나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은 뭐랍니까? frequently backfires. backfire 뭐예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단어 시험도 우리 본 단어예요. 이거 거기 있었어요. 하이퍼에 뒤에 불납니다. 역효과를 나타해요. 안 나왔어요? 진짜요? 찾아야지. 아이 글씨 시범에 글씨가 안 써져 자꾸 역효과를 나타 혹은 뭐 부작용을 일으키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잖아요. 글쓴이의 주장은요. 그죠? 단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남들이 자꾸 질문하러 와서 시간 없는 게 단점이에요.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글쓴이의 말은 내려갑시다. 하고자 하는 말 알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살짝 답이 있나 하고 확인하려고 내려왔는데 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래요? It is important to remember. 뭐랍니까? 이거 기억하는 거 존나 중요해요잖아요. 까먹으면 큰일 나요예요. 그럼 이제 여기 주제가 나오겠네요. Employers, 고용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Likeable. 이건 안 외웠어도 유추 가능한 뜻이죠. 어떤? likeable. 좋아하다, able. 뭔 뜻이에요? 좋아할 만한이에요. favorable 하고 같은 말이에요. 호감 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So, 그러니까 avoid 하지 마세요죠. seeming superior. 그럼 뭐처럼 보이는 것? 우월해 보이는 거 하지 마세요. avoid comparison.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뭐 대충 답 나오지 않아요? 그럼 면접에 서 제일 좋은 전략은 뭐예요? 잘난 척하지 맙시다잖아요. 아마 이걸 못 맞췄으면 얘를 몰랐겠죠. brag요. brag는 무슨 말? 뽐내다예요. 뽐내다, 자랑하다. 그래서 뽐내기예요. 뽐내기. shortcut. shortcut은 뭔데요? 오케이, 지름길. 어디로 가는 지름길? 실패로 가는 지름길. 어디서요? 면접장에서요. 그럼 뽐내지 맙시다. 되게 명확했는데 아마 단어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요.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어 정리하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5번, 6번 중에 하나만 합시다. 뭐 할까요? 둘 다 틀렸나요? 둘 다 맞았나요? 그래요? 5번은 저기 뒤에 답이 나와서 일단 6번을 먼저 해보고 올게요. 네. 6번이 조금 야! 봅시다. Some institutions of government. 그럼 정부의 institution은 무슨 말이에요? 기관, 조직, 기구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면 제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정부의 몇몇 조직들은요, evolve, 진화했어요. 어디서부터? practical necessity, 실용적 필요성에서부터 온 거래요. rather than from political theory. rather than 보이면 이거 최근에 본 것 같은데요? 어젠가요? rather than 뭐였죠? 뭐뭐가 아니라요. 그래서 어제 김혜민이 이게 뭐죠 했더니 보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해요. 뭐뭐라기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상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요? From political theory. 정치 이론에서 온 게 아니라 정부의 기관, 정부의 조직이라는 건 혹은 정부의 제도라는 건 실용적, 실질적 필요에서부터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This is also true of, be true of는 어디에서도 사실이다예요. be true of는 어디에서도 사실이다. 어디에도 해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정부 itself 그 자체에도 해당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얘기란 얘기. For most of history, 대부분의 역사 동안 government meant the rule of a single monarch or ruling aristocracy. 단어가 모르는 단어 천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라는 건 의미했대요. The rule. 룰은 여기서 뭐예요? 그래도 규칙, 지배요. 그럼 지배입니다. 지배. 누구의? 모나르크는 혹시 이거는 쓸 수도 있을 단어 같은데요. 한 번쯤 완전 초면 아닐 수 있어요. 군주입니다. 군주. aristocracy는 아마 둘 다 처음 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얘도 지문들에 둘 다 자주 나와요. 귀족이에요. 귀족. aristocracy라고도 하고 aristocrats라고도 해요. 귀족이에요. 귀족. 그럼 단일한 군주 아니면 지배하는 귀족들의 지배를 말했을 거다. 정부라는 거는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나라가 곧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왕이고, 왕의 뜻이 나라의 뜻이고, 란 얘기입니다. Not much different from a patriarchal tribal leader. 그럼
트리가요. 이게 페어런트를 의미해요. 접두어로 부모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re call 혹은 are kill 뭐뭐적인이에요. 그러면 부모적인은 아니고요. 그건 parental이고요. 가부장적인이에요. 아마 단어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Not much different는 무슨 말일까요? Much different 많이 달라요. Not much different 많이 다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쵸? 뭐랑은 많이 안 달라요. tribal은 아시죠?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부족. 그죠? 그러면 부족의입니다. 그럼 가부장적, 부족장, 족장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거래요. 뭐가요? 정부라는 게요. 어떤 점에서요? 가부장적인 족장은 부족의 대표잖아요. 족장이 야, 저 새끼 죽여. 그럼 죽이는 거고요. 때려. 그럼 때리는 거고. 야, 사냥 가자.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지배하는 그런 정부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monarchy literally means rule by one individual. 그럼 모나키는 뭐겠어요? monarch가 군주니까 군주제입니다. 군주제는 말 그대로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요? rule, 지배라 그랬죠. 누구에 의한 지배요? 한 명의 개인에 의한 지배가 군주제예요. 군주정. But has developed into the idea of ruling king of queen. 그럼 처음에는 이런 literally 무슨 말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최근에 본 단어가 리터리트가 있지 않았나요? 그거 그 비투반인가? 문자 그대로요. 문자 그대로 한 명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has developed 발전해 나갔어요. into는 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혹은 로. 다시 말해서 얘는 변화를 의미한다 였었죠. 변화의 into. 뭐뭐로 변화했어요. idea of ruling. 그럼 이런 개념으로요. 지배하는 왕 혹은 여왕의 개념으로 진화한 거래요. Similarly, 유사하게요. Tyrant. 뭔 말이게요? 폭군. Dictator. Dictate가 무슨 말이에요? 동사로. Dictate. 받아쓰기 하다 맞아요. 또. 지시하다요. 지시하다. Dictate가. 받아쓰기 하다도 맞고요. 지시하다. 그래서 보통 듣기 할 때 듣고 써보는 거, 빈칸 채우는 걸 딕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선 지시하다예요. 딕테이터, 지시만 하는 사람, 독재자예요. 유사하게 폭군이나 독재자라는 말은 originally, 원래는 뭐였어요? neutral description. neutral, 이건 알죠? 중립적. 중립적 표현이었어요. 누구의? single leader, 단일한 지도자.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거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왕의 성향이 적인 성향이 있어. 왕의 성질머리가 족같아 라는 말이고요. 왕이 독재예요. 신하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디 감히 왕이 말하는데 여기 말하자 저 새끼 모가지를 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원래 지도자는 나라를 이끄는 자는 하나였다라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But 그랬는데 have taken on 가지게 됐어요. 뭐를? 네이글의 부정적인 depreciating meaning 부정적이고 depreciate는 눈치상 뭐의 반대말일까요? appreciate에 뭐 붙어야죠? 아니 appreciate 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우리 appreciate요. 그래요. appreciate 뭔데요? appreciate 뜻 내가 맨날 뭐라고 쓰죠? 감사, 인정. 네요 이 자식들아. 감사, 감상, 인정, 인지요. 이렇게 appreciate 뜻 4개예요. 감사, 감상, 인정, 인지. 그러면 여기서는 depreciate는 반대말일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우와 대단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용유신이잖아요. 그쵸? depreciate는 무시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말이에요. appreciate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ppreciate는 우와 대박 이게 appreciate예요. 그럼 이제 부정적이고 나쁜
모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대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대왕마마께서 아주 폭군스러우셔 허허허 이러고 말았단 얘기예요. 욕이 아니었다고. 형제머리가 더럽단 얘기였다고. 그리고요. The modern connotation of these terms. 야, connotation은 진짜 본 거야, 이거. 이거 최근에 본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함축이요. 뭐라고요? 진짜 기억 안 난다고요? 이거. 그죠. 딱 기억나죠. 그럼 현대적인 함축입니다. 무엇의? 이러한 용어들의 현대적인 함축, 즉 함축적인 의미가 되겠네. 의미는 반영합니다. changing perception, 변화하는 인식을 의미해요. 무엇의? The desirability of an absolute ruler, 이것의 인식, 즉 이것에 대한 인식이겠네. desirable, 이거 무슨 말이죠? desirable, 욕망할 만한, 무슨 말이에요? 바람직한이에요. desirable. 그럼 얘는 뭐예요? 바람직성? 바람직함이라고 할까요? 이 바람직함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이거 어쩔 거야? 몰라요. 그냥 바람직함 합시다. 아름답고 곱고 예쁜 우리말. 그죠? 그러면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누구가? absolute. 얘는 절대적인. 지배자가 바람직한지 안 바람직한지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absolute는 절대적인이죠. 절대적, 지배자. 말하자면 절대 군주 같은 존재예요. 절대 군주에 대한 바람직함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이요. 여러분이 신라시대에 태어났어요. 통일신라시대에. 당연히 이 나라의 정점엔 누가 있어요? 왕이요. 왕이 있는 더러운 세상 갈아엎자라고 생각하는 한 2000년을 앞서가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애초에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왕, 나쁜 왕이 있었겠지. 왕이 좀 못됐어요.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럼 차라리 왕을 가는 거지. 야, 왕을 없애고 우리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절대적인 지배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거라고요. 오늘날에 와서요. 그쵸? 절대적인 지배자가 존재한다는 건 오늘날은 바람직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쵸? 민주주의의 뜻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폭군, 아니면 독재자 이런 말이 나쁜 의미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and only a few absolute monarchies exist. 그리고 only a few, 아주 소수의 absolute monarchy, 아까도 말했잖아요. absolute 절대요. 군주요. 절대 군주제 내지는 절대 군주정 하면 되겠네요. 아주 소수의 절대 군주정만이 오늘날 존재한대요. 나라 이름 읽어야 돼요. 브루나이, 카타르, 오만, 사우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런 체제가 사라진 거예요. However, 하지만요. Even democracies show a need for a single figurehead요. 심지어 민주주의조차도 보여준답니다. 필요성을요. 뭐에 대한 필요성? single, 단일한, figure는 뭐예요? 모양, 형체, 혹은 유명, 인사 이런 말도 있죠. 인물이에요. figurehead는요. 리더입니다. 리더. 이끄는 인물이에요. 수장이란 뜻이에요. 머리에 있는 인물. 그럼 잠깐만 여기서요. 민주주의도 단일한 나라의 수장이 필요해요. 누구예요? 대통령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민주주의라면 아니면 영국과 같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라면 수상이요. 그죠?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이 이제 조금 들어봐 줄 수 있어요. 정부의 기관이나 조직이나 체계, 제도 같은 건 어디에서부터 온 거다? 실질적인 필요성에서부터 온 거다. 정부 그 자체도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옛날부터 정부란 곧 뭐였다? 단일한 지배자였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일한 지배자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어디가 써놓은 거? 민주주의조차도 뭘 보여준다? 필요성을 보여준다. 단일한 리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래요. 에요. Several countries still retain a royal family in a system of constitutional monarchy. 몇몇 나라들은요, 여전히 retain, 뭐죠? 보유하다, 유지하다. 이거는 꽤 보셨죠, 사실. 그죠? 지문에 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유지해요. 무엇을? 로얄 패밀리 뭡니까? 그렇죠. 왕족, 왕실, 왕관이에요. 왕족을 유지해요. In a system. 시스템은 그냥 체계라고 해석하자고요. 가장 중립적인 의미. 뭐 안에서? 체계 안에서. Constitutional monarchy. Constitution이 혹시 무슨 말일까요? Constitution. 얘가 헌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정치 사회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그럼 constitutional 얘는 직역하면 헌법의라고 하죠. 이걸 헌법이 있는 법치주의가 있고 왕이 있는 정치 체제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공화국이에요. 그럼 왕이 있으면 무슨 정이라고 불러요? 군주정, 군주제예요. 헌법이 있어요. 무슨 군주? 안 들어봤어요? 중학교 안 다녀요? 입헌 군주제예요. 요즘은 중학교 안 다니는 게 유행인가? 모날키가 아까 군주라 그랬잖아요. 모날크가요. 모날키 군주정이에요. 컨스티튜셔널 헌법이 있는 군주정. 그러니까 몇몇 나라들은 야 이거 어디 갔어 이 씨발로. 진짜. 왜 이래. 요 며칠 잘 됐는데 진짜 짜증나. 씨발 진짜. 그러면 됐어요. 이거 알아서 기억으로 쓰세요. 입헌 군주정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Where 그리고 품마 웨어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인데요? 입헌 군주정이라는 곳은 monarch's role, 군주의 역할이요. largely는 무슨 말이에요? 크게 주로입니다. 주로. mainly예요. 그럼 군주의 역할은 주로 ceremonial, 어떤 역할이에요? 세레모니가 뭡니까? 기념식, 행사잖아요. 세레모니얼, 행사적인, 기념적인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없고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앞에 내세우는 뭐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꼭두각시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로 나라는 굴러가는 거고 영국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되게 다분히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물론 부자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존재에 뚝 날라갔네요. 열받네. 죄송합니다. 이 새끼 왜 이럴까요? 근데 해지하면 뭘 써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1년에 20만 원 해도 괜찮아. 이 새끼, 이 족같은 거 15만 원 내거든요? 1년에 한 20만 원 해도 괜찮으니까 얘보다 좋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개빡쳐요. 아이씨. 아무튼, 갑시다. 그리고요. And even in republics. 리퍼블릭은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요? 오케이. 우리나라의 영어 정식 명칭이 뭐죠? 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죠? 보통 더를 붙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그럼 대한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 저기 돼지들이 지배하는 저기 이북 땅의 국가 명칭 알아요? 영국의? 아니 영어로? 걔네들 이름 되게 길잖아요. 조선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조선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죠? 순서가 이상하다. 근데 나라 이름에 민주를 넣는 새끼들 치로 민주국가가 없잖아요. 콩고 민주공화국도 민주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진핑이가 있는 나라, 우리 따고 형님들의 나라, 짱게이. 그 나라 이름 뭐예요? 길게요. 중국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거기도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 이름은요 졸라 길어요. Democratic People 민주적인 사람들이에요. Republic of Korea요. 그래서 졸라 길어요. DPRK라고 붙었습니다. DPRK. 그래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민주적인 인민, people이 보통 인민인데요.
그 우리말에서 우리가 인민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약간 동무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동무 우리 린민들은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수령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야 막 이렇게요. 근데 원래 인민이란 말이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 시민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이게 사회주의에서 되게 선호하는 용어라서 우리가 안 쓰는 건데요. 아무튼 간에 라고 사회학과를 나온 자가 말합니다. 인민 나쁜 말 아닙니다. 원래는. 어. 나쁜 말처럼 들리죠. 저 북괴놈들이 린민 거려서 그래요, 병신들이. 아무튼, 그래서 DPRK, 아니면, 뭐라고도 쓰더라? 저기, DRK라고도 쓰더라. DRK, 이렇게도요. 아무튼, 그럼 갑시다. 이제, 내용은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왕은 있어 왔던 거예요. 귀족이 있어 왔던 거예요. 아니면, 입헌군주제도 있어요. 어쨌건, 나라의 대빵이 소수 혹은 한 사람의 지배자가 있을 건 필요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공화국에서도 리퍼블릭은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개념으로 치면 뭐랑 똑같죠? 민주주의랑 똑같잖아요. 민주주의에서도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대화와 화합과 토론을 중시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한 명의 강력한 권력자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공화정이에요. 원래는. 물론 우리나라는 있죠? 용산에 계신 분? 힘 짱 세잖아요. 수능을 해마다 손대시는 분? 올해 수능도 벌써 뭐 칼질 들어갔대요. 굉장한 분이에요. 올해 고3도 불쌍해요. 작년 고3이 제일 불쌍하지만. 몰라요. 무슨 짓을 할지. 보통 근데 수능을 건드리는 건 최소 3년 뒤를 건드리거든요. 지금 중3 애들부터 수능 이렇게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세우는 건데요. 교육 정책을. 3년도 욕먹어요. 너무 급하다고. 근데 통상 5년, 6년 잡고 6년 뒤 보통 지금 중2 때부터, 뭐 지금 중1 때부터, 초6 때부터 이렇게 수능이 바뀐다를 원래 잡는 건데, 그분께서 일단 한 장 하시고 수능 딱 보더니, 이거, 안 돼. 내년엔 이렇게 해! 막 아니, 무슨, 진짜, 아니, 군부 정권이에요? 아무튼, 갑시다. 공화주의에서부터, 혹시 저와 정치적 신념이 다른 분이 계셔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the idea of a single leader 이 단일한 지도자라는 의견 하시면 좀 어색해요. 아이디어에 요런 뜻을 일단 머리에 딱 탑재시켜 놓으세요. 개념이요, 개념. 아이디어는 개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트요. 아니면 notion이요. 요런 의미로 도 알아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해석이 꼬여요. 그럼 단일한 지도자의 의견은 이렇게 해버리면 해석이 꼬인단 말이야. 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부 동격으로. 단일한 지도자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단일 지도자라는 개념, 단일 지도자의 개념은 그럼 뭐다? 있다예요. 하지만 또 함정이 있죠. 린저 뭐죠 이거? 린저 링거예요. 링거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치면 링거. 오 그죠. 또 날아갔어 이 쌍놈 새끼. 오래 남아있다 유지하다. 남아있다 머무르다 어떤 상태라면 유지하다. 얘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단어 이번에 단어장에 있지 않아요? 그죠? 요번 단어장에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단어장이요. 졸라 어렵긴 한데요. 한 근데 고2 때도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럼 나오잖아요. 이게 어차피 레벨이 고2, 고3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고2 때 안 나오고 고3 때만 나오면 안 외우게요? 3학년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맞죠. 그러면 7번, 8번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7번 아닐까요? 8번이요? 그래요? 진짜로요? 자 봅시다. 8번. 8번 하면 감사죠 뭐. 8번은 무형문이니까. 볼게요. 아마 이거 틀리신 분은 여기 이 문장 콤마 앞에까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죠? 앞에가 해석이 잘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 끊어서 그래요. 일단 whereas는요. 대조의 부사절이죠. 반면에예요. 이러한 반면에예요. 그럼 일단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까 힐끗 보고 드로잉 보드? 뭐죠? 막 이러고 그림판? 영어로 그림판이 드로잉 보드거든요.
아무튼 그 윈도우 그림판 같은 거 드라보드인가? 아무튼 아이씨 이 씨발놈 이름이 드로우보드예요. 이 새끼 이름이 드로우보드예요. 이런 쌍 PTSD 화가 납니다. 보면서도 화가 나요. 쓰면서도 화가 나고 broad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drawing broad 넓게 그리기 conclusion 해석 인구 넓이 찾기로부터 온다 이끈다 뭘 소리야 이씨 이랬을 것 같아요. 봅시다. 얘가 주어예요. drawing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덩어리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draw conclusion 그럼 뭐 그리다 해도 괜찮고요. draw는 무슨 뜻이 있어요? 드로우 뭐죠? 드로우? 그리 뽑기요. 이씨. 야, 드로우 이거 아셔야죠. 얘는 뽑다예요. 뽑다 당기다. 그래서 제가 이 뜻 말씀드릴 때 항상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영어로 서랍장이 뭘까요? 그쵸? drawer. 왜 drawer예요? 서랍장은 당겨서 열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다요. 당기다. 그럼 뽑아요. 뭘 뽑아요? conclusion. 저기요. 집중이요. conclusion이 결론이죠? 결론을 뽑아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broad는 conclusion 수식하는 거예요. 폭넓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넓은 결론을 내요. population wide findings까지가 한 덩어리. 인구 wide는 뭐예요? 넓이죠. 인구만큼 넓은 finding은 연구의 결과잖아요. 연구나 조사의 결과 혹은 결론이요. 그럼 인구 규모의 결과, 조사 결과로부터 폭넓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might lead to 어디로 이끌어줄 거다. 땡땡 viewpoint 형용사죠. 땡땡한 관점을 이끌어줄 거다. 그럼 인구 규모의 결과라는 거니까 이 조사가요. 아주 넓은 대상을 넓은 조사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이렇게 어렵죠? 아주 폭넓은 대상을 놓고 한 조사예요? 좁은 조사예요. 아이씨, 우리말 존나 어렵네. 그죠? 아주 폭넓은 연구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폭넓은 연구에서부터 널찍한 거대한 규모의 결론을 도출하는 건 이런 관점을 이끌 수도 있대요. 근데 단면회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다를 거예요. when divided into 뭐뭐 했을 때죠. when pp니까 수동의 분석구문 나뉘어졌을 때 subgroup sub는 무슨 뜻입니까? 접두어 다 아는 거예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배고프다. 서브마린 뭐예요? 잠수함. 서브웨이는 어디예요? 지하철이요. 서브가 무슨 뜻이에요? 아래요. submerge요. 이거 너네 최근에 본 단어죠? submerge 단어 시험. merge에서 나왔을걸요? emerge, submerge 나왔을 거예요, 너네. 빨리 생각해! 떠올려! 누구라도. submerge. 자, 푹 담그다. 그쵸? 오케이. 밑으로? 그죠? 푹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럼 sub는 하위입니다. 하위 집단. 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는 말이에요? 하위 집단? 낮은 하위 분류. 그러니까 봐봐요. 학생, 상위 집단의 반대말. 학생을 나눠봐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성적. 성적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 또, 무슨 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여학생.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하위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나눈 집단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위 집단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럼 봐봐요. 인구 전체 규모로 조사를 한 거하고, 하위 집단하고 나눴을 때하고, 조사 대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인구 규모는 온 나라 국민이죠. 하위 집단으로 나눠요. 그럼 뭐 할까요? 30대 남성, 60대 여성, 아니면 10대 학생, 10대 백수,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조금 파편화되고 대신에 구체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근데 갑자기 싶은 말이 나와요. Calorie labels, 칼로리에 말 그대로 라벨이죠. 칼로리 라벨이니까 음식에 붙어 있잖아요. 못 말리는 신장 칼로리 1300칼로리 막 이렇게요.
그거 이따만 하고 1300 맞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칼로리 붙어 있는 이 라벨은요, work, 작용했대요. for the men. 남성들 혹은 사람들에게. who, 이런 사람들에게 잘 작용했답니다. 땡, wanted to lose weight요. 그럼 살을 빼기를 reluctantly 무슨 말이에요? reluctant? 꺼리는이에요. 꺼리는. 뭐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desperately 무슨 말입니까? desperate는 뭔데요? 이거의 명사는요? despair. 절망.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에이, 알죠? 절망적인. desperately는 절망적으로 하시면 좀 어색할 거고요. 절망적인 상황이면 뭔가를 원할 거예요. 존나 간절히. 절실히 간절히예요. 그러면 reluctantly랑 반대말이잖아요. 꺼리게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고요. desperately wanted는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진짜 개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뭐를 원해요? 살 빼기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닥 살 빼는 거에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 살 빼는 걸 꺼리는 사람들 있을까요? 살 빼는 게 꺼리는 사람이? 그럼 눈치상 3, 4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절실하게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칼로리 라벨이라는 애가 잘 작동했대요. 좋은 역할을 해냈대요. 뭐 하는 반면에요? 아주 폭넓은 결론을 전체 인구 규모의 조사로부터 결과를 도출해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이러한 관점을 낳을 수 있었대요. 그럼 이제 읽어가 봅시다. 대충 내용을 보니까 아주 폭넓은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결론을 냈는데 결론이 맞거나 틀리거나일 거예요. 근데 하위 그룹으로 결론을 냈더니 이 칼로리 레이버, 라벨이라는 게 아주 잘 역할을 해주었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럼 빠르게 읽을 수 있겠다. 최근까지 sophisticated 무슨 말? 정교한. 그럼 정교한 관점 쓰고 싶은 게 많지만 빨리 갈게요. 3분 남았으니까 정교한 관점이에요. 뭐에 관한? 칼로리 라벨에 관한. 식당에서 이 음식은 몇 칼로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 라벨에 관한 정교한 관점은 뭐였다? One of despair 마침 딱 나오네요. 절망 중에 하나였다. 그럼 칼로리 라벨이 절망이에요. 칼로리 라벨이 쓰잘데기가 없고 역할을 못했다라는 말이겠다. A series of studies targeting all Americans. 그럼 여기에서 타겟으로 해요. 누구를? 모든 미국인을 타겟으로 해요. 그럼 요양문에 있는 어떤 표현하고 같은 말이에요? population wide하고 같은 말이네요. 전 미국인, 즉 온 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래를 읽고 올라왔을 때 여기가 저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잡아내고 A 확인, B 확인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제시합니다. 대절을요. The practice just doesn't succeed in promoting healthy food choices. 그 관행, 그 관습이요. 그 관습은 성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succeed in ing에 하면 뭐뭐 함에 있어 뭐뭐에 성공하다죠. 그럼 이 관습은 성공하는 것 같지 않답니다. 증진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healthy food choices.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걸 증진시킵니다. in, ing, and 병렬구조 ing. 요 앞에도 in은 있는 거예요. 병렬이니까 줄여요. obesity. 비만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 관습이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대요. 그럼 이 관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식당에서 음식마다 칼로리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는 것, 고지하는 것이겠네요. 그럼 봅시다. But 하지만 comprehensive new research offers a dramatically different picture. 그럼 다른 연구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예요. 대충. 그 연구는 대절을 알아냈답니다. If we divide American into subgroups. 아까 서브그룹 봤잖아요.
우리가 미국인을 쪼개면요. 하위 집단으로 쪼개면 we will find. 우리는 대절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요. Calorie labels have had a large and beneficial effect. 까지만 봅시다. 칼로리 라벨이라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져왔다. 거대하고도 이득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effect, affect, impact, influence 뒤에 전치사 온다 그랬잖아요. 대상.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Those who most need them. 아까 본 표현 나왔네요. 어떤 인간들? 그걸 존나 필요로 하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뭐가요? 칼로리 라벨이요. 그럼 those who most need them은 얘랑 똑같은 표현이겠네요.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식단 관리,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겠지. 살이 찌면 안 되는 사람, 즉 desperately wanted to lose weight 하는 사람이겠네요. 절실히 살 빼고 싶은 사람. 그럼 가볼까요? A는 빈칸 뭐예요?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를 했더니 칼로리 라벨이라는 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을 이 라벨에 대한 연구를 사람을 분화해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를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incorrect 혹은 mistaken, 잘못된이 될 거고 B에 들어갈 단어는 절식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사실 5번, 7번이 조금 지문이 어려웠을 건데 얘를 못 봤으니까요. 이거 뭐 검사할 수 있는 날은 없고 꼭 좀 지문 복습 좀 하세요. 그리고 제발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우리 요 교재에 복습 진짜 1도 안 한 새끼들 제발 복습 좀 합시다. 지문 읽어보시고요. 단어 좀 어려웠을 거니까 단어 좀 찾고요. 그래야 늘어요 진짜. 너네 고3 돼가지고 60몇 점 맞으면서 공부 좆도 안 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쌤 저 좆된 거 같아요. 영어 어떻게 해요? 때릴 거예요 진짜로. 족가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씨발로만 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